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보험 영업을 잘하는 최적화 캐릭터가 있어요. 자, 진화 심리학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여성은 심리적으로 이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고 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남성이 바람나서 딴 데 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말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기준은 정서적 헌신, 즉 낭만적이면서 전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보험 영업에 가속도를 붙여드립니다. 제임스TV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임스TV가 제공해드리는 성공하는 보험 영업 방법을 빠르게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최적화 캐릭터예요. 보험 영업에도 보험 영업을 잘하는 최적화 캐릭터가 있어요. 흔히 블로그 최적화 글쓰기, 유튜브 최적화 로직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보험 영업에도 최적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진화 심리학을 조금 알면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왜 이게 고객들한테 잘 통용이 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영업은 연애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영업은 연애랑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남자잖아요. 남자 보험 설계사. 만약에 여성 고객을 제가 만났다고 칠게요. 그럼 여성의 심리 상태는 사실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성이 본인 신랑감 고르는 기준이랑 똑같아요. 신랑감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돈을 잘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의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줄 수 있는 남자. 두 번째, 자기만 사랑해야 되잖아. 바람 피면 큰일 나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말이죠, 생존과 번식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생존과 번식. 인간의 그냥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생존하려고 태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번식을 시켜야지만 인간이 계속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 때문에 태어난 건데,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뇌나 이 심리가 여기에 맞게끔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생존은 잠깐 빼고 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과 남성은 번식하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내 몸에 아이를 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난 이후에도 아기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을 강력하게 갖게 돼요. 그걸 바로 모성애라고 하죠. 여러분, 부성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부성애라는 말을 쓰나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즉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수치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0배, 많으면 100배까지도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남성은 임신을 본인이 하지도 않고 또 부성애가 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룻밤만 힘을 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알아서 여성이 키우겠거니, 이런 심리 기제가 사실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안 좋은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오고, 그 유전자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될 거를 감안하면은 이런 신중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남성은 굉장히 좀 일회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맞는 건데, 그래서 여성은 심리적으로 이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고 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남성으로 인해서 나와 내 아기가 과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냐. 즉 현대사회로 치면은 큰 금액의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줄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이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남성이 바람나서 딴 데 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바람을 안 피고 나한테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좀 복잡하고 또 이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없고 그러는 건데, 여성은 이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관심이 많은 남자는 그래도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알아서 내 기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래 놓고 잘못 선택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근데 여성은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말을 해놓고, 그래서 이 남자가 과연 내 스타일, 내 기분, 내 성향,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남성을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서적 헌신을 많이 따져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오게 만들거나 어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화내지 않고 나에 대한 기분을 좀 맞춰줄 수 있다거나 이런 걸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남자라면,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남자라면 추후에 바람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즉 나한테 정서적인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해요. 아무리 나한테 정서적 헌신을 잘하고 기분도 맞춰주고 나를 사랑해 주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남성이 막 너무 쑥맥 같은 남자, 어디 가가지고 손해봐도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고 뭐 싸워서 질 것 같고 이런 캐릭터라면은 여성들이 사실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그 남성을 좋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반대로 남성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말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는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캐릭터를 합치게 되면 정서적인 헌신을 잘하면서 전사적인 남자, 즉 정서적 헌신이라는 건 낭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낭만적이면서 전사적인 남자, 즉 낭만적인 전사가 바로 이 영업의 최적화 캐릭터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성은 남자를 볼 때 그게 뭐 신랑감으로 보든 뭐 직장 상사로 보든 뭐 저처럼 영업인으로 보든 간에 그 기준은 정서적 헌신, 즉 낭만적이면서 전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 남자를 선택하거나 좋아하거나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즉 영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는 매우 정서적이면서 낭만적이고, 이제 낭만적인 게 영어로 하면 또 로맨틱한 거, 이런 느낌을 많이 주면서 또 이 사람만 믿게 되면 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지켜주겠구나, 또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잘 하시겠네, 무슨 내가 문제가 있거나 보호받고 싶을 때는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고객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무조건 고객은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낭만적이면서 전사적, 즉 낭만적인 전사, 이게 바로 영업인의 최적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장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낭만적인 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업인이라면은 고객한테 정서적 헌신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고객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사적인 느낌을 꼭 주셔야 됩니다.